안녕하십니까. 토론토 마이베스트홈 대표 리얼터 김일봉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 누구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이 이민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, 그리고 제 경험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민을 오신다면 열렬히 환영하고 응원 드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어떤 분이시라도 이민의 뜻을 가지시고 준비하시고, 특히 그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고 능동적으로 준비해 가신다면 이 아름다운 캐나다에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렇지만 이민 와서 살아가시면서 살아가시는 방향을 어디에 더 크게 두시고 살아가느냐 했을 때 그 추구하는 방향은 모두가 다를 것입니다. 이 시간에는 제 생각에 이러이러한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캐나다 이민 생활 하시는데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적응될 수도 있겠다 생각되는 바가 있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. 첫 번째 분들은 무엇이든 그 변화하는 것, 그 바뀌는 것에 겁내지 않는 분들입니다. 오히려 변하는 것을 더 추구하시고 쫓아가고자 하시죠. 겉으로 보기에는 침착해 보고 하시는데 뭔가 일하는 거 보면은 그 결단력이 눈에 띄고 일 추진이 굉장히 빠르신 분들이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이 이민을 생각하고 결정을 하게 되신다면 아마 이민을 본인 인생의 그 새로운 전환점을 생각하시고 마음이 설렐 수도 있을 것입니다. 이민 가서는 꼭 더 큰 꿈을 이루고 한국에서보다도 더 행복한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런 목표도 당연히 생길 거고요. 이민은 그 언어가 완전히 다른 나라에 가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그 아주 특별한 도전입니다. 회사 다니다가 다른 나라의 그 지사로 파견 나가서 잠시 살다 와라 하는 그런 그 인사명령 받고 가는 그런 그 타의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모든 걸 결정하고 영구적으로 주지를 외국으로 옮겨버리는 거거든요.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민 가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이 되지 않고 이것저것 다 따져온다 해도 손해 막심한 일일 겁니다. 그러나 이런 성향분들 중에는 이런 것을 전혀 손해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운 일들이 본인에게 더 활력을 준다고 할까요?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보통 사람들은 잘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. 이런 분들은 결국 이민 가서 사는 그 새로운 삶 자체가 꿈이 되고 새로운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. 요즘은 그 전 세계가 일 생활권이고 모든 정보가 똑같은 시간에 다 같이 알게 되는 그 엄청난 그 변화의 시대입니다. 이런 시대에 살면서 성취하고 성공하는데 사는 지역에 그 구분이 있을까요? 오히려 그 외국에서 뭔가를 이뤄낸다면 훨씬 더 보람과 자긍심도 생기고 더 행복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. 두 번째 분들은 첫 번째 분들과는 좀 오히려 좀 반대되는 성향인데요. 큰 욕심 없는 평범한 삶을 사시고자 하지만 그렇지만 아주 자유로운 환경에서 그 평범함을 누리고자 하시는 분들입니다. 예를 들어 보면 제 손님 중에 보면은 어린 자녀 2명의 부부 합산 소득이 월 4, 5천 불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본인들은 절대 부족하지 않고 행복하다고 하시는 가정이 상당히 있습니다. 그 가정들은 평균 가족 수가 4명이고 매일 모두 그 샌드위치 도시락 싸서 학교 가고 직장 가고 하지만 그 절약 생활 자체가 루틴으로 전혀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본인들은 매우 행복하다고 합니다. 애들 데리고 거의 주말마다 공원 가고 주변에 캠핑 가고 여행 가고 나야가라도 가끔 가고요. 아이들과 남편의 머리는 그 엄마가 직접 배워서 집에서 다 손질해주고 그 모든 생활 자체를 긍정적으로 하시죠. 이런 가정은 이거 캐나다가 정말 맞고 행복하실 겁니다. 이민을 잘 오신 가정입니다. 제가 어느 책에서 보고 그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는데요. 행복은 기쁨과 쾌락이 아니라 즐거움도 고통도 없는 잔잔한 상태라고 하던데요. 그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기쁨과 쾌락은 분명히 이 고통과 근심이 뒤따라온다는 것이지요. 따라서 욕심부려서 많은 기쁨을 얻어본들 그 기쁨은 결국은 행복은 아니라는 뜻인데요. 그 말이 참 수긍이 가는 것 같습니다. 욕심 없는 상태에서 가장 가까운 주변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그 단어에 가장 맞는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. 세 번째 분들은 자녀를 그 교육 스트레스 없이 자유스러우면서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그런 환경에서 키우고 싶으신 분들입니다. 저는 이민 오기 전에 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이들을 그 호주로 조기 유학을 보냈었는데요. 보냈던 이유가 그 당시에 애들 키우면서 너무 애들이 공부에만 치우쳐 있는 것도 그렇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뭔가 아이들이 그 아이들답지 않고 뭔가 세상 속에 너무 일찍 그 동조화되어 간다고 할까요? 여하튼 뭔가 어려서부터 정서적으로 그 균형이 맞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좋지 않은 느낌이 자주 드는 것 같아서 걱정을 좀 많이 하다가 안 되겠다. 내가 좀 힘들어도 일단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으로 좀 보내보자 하고 시작한 것이 이 엄마를 같이 보내는 조기 유학이었는데요.
그것이 계기가 돼서 호주에서 캐나다로 정식 이민을 오게 된 거고, 저도 또 다른 그런 도전을 하게 된 건데요. 와서 그 캐나다에서 아이들이 그 교육받는 과정을 지켜봤는데 기대한 만큼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. 그러나 어느 나라 교육 제도가 더 좋고 더 나쁘고는 아무도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.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에 그 한국 교육에서 내게 좋지 않게 다가왔던 것들이 먼저 많이 보여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. 또 다른 분들은 반대로 요즘은 한국 교육이 훨씬 더 낫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. 그렇지만 한 가지 지금도 확실하게 생각되는 것은 제게는 아직도 이 캐나다 교육 제도가 다른 건 몰라도 그 커가는 어린 아이들의 정서에는 좀 더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. 다만 장래에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서 어떤 목표로 나갈 것인지는 그 애들 스스로도 뭐 잘 준비해야 되겠지만 특히 그 부모님들도 아이가 준비 없이 커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방황하지 않도록 특히 여기는 그 정직하고 신뢰 개념이 사회에 강하고요. 경제 문제도 스스로 책임지는 개념이 강해서 한국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자녀를 좀 어려서부터 좀 강하게 자녀 스스로 뭔가를 좀 직접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지도해 주시는 것이 자녀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네 번째 분은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다. 여행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겠죠. 캐나다는 잘 알려진 대로 천혜의 자연의 나라입니다. 국토의 규모도요 정말 광대하고요. 이거 토론토는 대도시인데도 공기도 참 맑고 그 사는 동네에서도 조금만 걸어도 울창한 숲, 강, 호수 그리고 동물들이 동네 어디서든 다 보이고 집마당에서도 집 뒷마당에서도 늘 같이 살아가는 그 자연 그대로의 삶입니다. 어떤 분들은 이런 그 아름다운 자연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것이 정말 세상 따분한 곳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 재미없는 천국이라고 하죠. 어쨌든 저는 어려서 바다와 가까운 곳에서 자라선지 이런 자연이 너무 좋습니다. 여행 싫어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만 저도 무척 좋아합니다. 이민 오기 전에 한국에서도 참 많이 다녔고요. 이곳에 와서도 캐나다뿐만 아니라 바로 밑에 그 미국까지 방방 걷고 시간만 나면 여행을 다녔고요. 작년 코로나 때는 시간이 좀 나는 것 같아서 이때가 기회다 하고 제 차로 미국 내려가서 그 국립공원 위주로 약 2달간 약 2만 킬로 미국 일주 그 로드 트립도 다녀왔고요. 열심히 일하다가 중간중간 캐나다 동부, 서부 그 깊은 자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큰 힐링이 됩니다. 그동안 그 마음속에 있었던 복잡한 생각들도 정리해주고요. 여행을 다녀오면 그동안 힘들겠다 생각했던 일들도 다시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인드도 새롭게 리셋 시켜주고요. 더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게 해줍니다. 그런 여행 하나하나가 작은 도전의 경험으로 쌓이고 쌓여서 특히 이 젊은 층에게는 다가올 그 인생 여정의 성장과 성공을 위한 소중한 자산들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꼭 여행이라고 해서 뭐 로키니, 뭐 카리브니, 뭐 유럽이니 비행기 타고 큰 돈 들어가는 것만이 여행이 아닙니다. 집 나서면 그게 곧 여행입니다. 음식 싸서 옆에 공원 가서 피크닉 하는 것도 여행이고 그리고 멀지 않은 공원 가서 트레킹하고 캠핑도 하고 하이킹하는 것도 모두 다 여행입니다. 우리 인생은 여행의 연속이 아닐까요? 우리는 모두 대부분 그 지방에서 태어나서 서울이나 도시로 올라가서 대학 가고 직장 가고 살아간 것 그것도 여행이고요. 회사 따라서 다른 도시로 출장 가거나 전근을 가서 사는 것도 여행입니다. 조금 더 멀리 다른 나라로 출장이나 파견을 가는 것도 여행이고요. 그렇다면 다른 나라로 출장을 가서 거기서 오랫동안 사는 것을 이민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민 역시 여행입니다. 여행을 좋아하신다면 이 이민 여행을 와서 살아가신다면 본인에게나 가족들에게 더 큰 행복이 아닐까요? 네, 이 밖에도 여러 타입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 네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. 위에 그 네 가지 타입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. 모두 다 긍정적인 성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. 도전적인 분들, 평범하지만 자유스러움을 찾는 분들, 자유로운 그 교육 시스템을 찾는 분들, 인생을 여행의 연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, 모두 그 어떤 가능성을 놓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려는 분들일 것입니다.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결정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하는 단계가 있는데요. 그때 그 여러 가지 기준과 조건을 정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검토하게 됩니다. 그때 어떤 분들은 검토하면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그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그 나쁜 결과들이 조금 나오면 곧바로 다행이다 걱정했는데 안 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분들이 있고요.
어떤 분들은 검토하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그런 좋은 결과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잘됐다. 실행하게 돼서 정말 잘됐다 하고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바로 이 후자 성향의 분들이 이민에 조금 더 적극적이어도 좋을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. 위에 네 가지 타입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좀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시라면 또는 긍정적인 성향이 지금은 아닌 것 같더라도 앞으로 바꿀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되신다면 얼마든지 이 이민이 본인과 가족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멋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엔 이민 결정을 하실 때 유념하시면 좋을 내용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어떤 내용이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또는 mybedstom.com 사이트를 통해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모든 캐나다 이민 가족이 더 행복해지시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안정되는 그날까지 저희 마이베스톰이 돕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